자, 이제는 대화. 부부의 성숙한 대화,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 부부의 성숙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화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대화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집에서는 대화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볼 책도 많고 뭐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런데 아내하고 얘기하는 거 어떤 일이 있을 때 의논한 거 외에는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얘기를 경상도 사나이보다도 더 줄이지요. 경상도 사나이들은 처음에 와서는 아는 그런다잖아. 퇴근해가지고 아이들은 자냐 뭐 학원에서 돌아왔냐. 두 번째는 밥도 식사하자고 끝났는데 나는 첫 번째 생략되지요. 애들 다 결혼시킬 수 뭐 없으니까 아는 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밥도 오늘 할 필요가 없어요. 밥 먹고 들어간 날이 더 많으니까 저녁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자 이것도 다 아내가 자는 시간하고 제가 사는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마디도 안 오고 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남의 사나이들이요 그대를 존경합니다. 아내가 그랬는데 참으로 원숙한 관계는 대화 없이도 아름다워야 되지요. 제가 토요일 날 막 아주 엄청난 식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안 되게 주일날 오후에는 의사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치료를 좀 받고 도저히 오늘 강의는 불가능하다 해서 그냥 보조 강사를 다 세우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현대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냥 집에서 치료를 받고 뭐 주사 받고 뭐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일찍 그냥 또 동네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동네 병원에 가서 막 의사를 불러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의사를 서초동으로. 병원에 아직 안 나와서 의사가 10시에 나온대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9시 전에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는 그냥 가서 또 한 2시간 치료를 받고 그 했는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고 뭐 할 때 이제 집에서 이제 포도당을 이렇게 맞으면서 뭐 하니까 아내가 이제 옆에서 간병을 하고 하는데 뭐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좀 탈수 혼수 상태에서 좀 깨어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당신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그렇대요. 그거 아닌데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책을 볼 수 있어요. 뭐 텔레비를 봐요. 가만히 누워있고 보이는 건 아내뿐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같이 몇십 년을 살아도 역시 보이지 않는 깊은 강과 골짜기는 그대와 나 사이에 있구나.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나와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말이 많다고 이렇게 진단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정신이 혼미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일단 한번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으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즉 여인은 이제 부속사적인 면에서 자녀를 가져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부족한 걸 서로 도와야 되고 이런 창조 질서의 보존. 그 다음에 바른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 훈련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좋은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가정 보세요. 아주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인데 꼭 턱을 고이고 이렇게 앉아야 되냐 이렇게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 뭐 턱을 뭐 2손으로 고여도 또 아름다울 수 있지요. 생각하는 사나이 그림이 명작 아닙니까? 턱을 고이고 그렇게 옷도 안 입고 앉아있는 그 흉악한 꼴이지만 그 세계적인 명작 아니에요? 이 꽃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으시고 바른 인간관계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된다. 10분간 휴식입니다. 한데 대화가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 대화가 동등해야 된다.
여기 선 밑에 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등하게 지금 서서 지붕 위에도 동등해. 그 과정에서의 모든 포지션이 동등한 상황.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가 진행돼야 된다. 서로 존중하는 자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친정의 문화와 시댁의 문화는 다르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수용해야 돼. 타문화, 타문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그 밑에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부모의 대화를 지금 잘 듣고 있지 않아요? 네. 이제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나오겠지만, 부부 중심의 대화만 하게 되면 자녀들은 또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서울에 그 아파트의 1층에는 이제 다 겨울에도 그 난방이 돼 있으니까 그 삼형제가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미모의 미니스커트 아가씨가 그 계단을 오르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3학년짜리 그 막내가 실컷 그 아가씨를 쳐다보고 나서 자기 형들에게 그랬대요. 방금 올라간 아가씨 참 이쁘다. 다리 참 이쁘다. 그러니까 그 4학년짜리 형이 머리에 군밤을 주면서 임마 아가씨 각선미 쪽 빠졌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올라가다가 이 아가씨가 가당찮기도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급히 하이힐 소리를 내고 1층 현관 쪽으로 와가지고 화난 척 하면서 야 너희들 방금 아가씨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6학년짜리 형이 옷을 털털 털고 일어나더니 동생들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시간 있으시면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랬다는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촌이 한참 형성됐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아냐면 꿈의 궁전이라는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꿈의 궁전. 그 어린이가 둘 나오는데 그건 어린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어린이만 대화는 전부 어른 수준이고 어른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애늙은이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애들에게는 애들의 수준에 맞는 애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항상 부부가 부부 수준에서만 대화하면은 이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지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부부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대화 또 가족이 참여한 대화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 저희 집 애들이 어렸을 때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첫째 아이가 딸인데 그놈이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되는데 자꾸 고개를 가우뚱가뚱 하더니 마지막 세 번째 것을 좀 바꾸면 안 되냐 이거지. 그 뭘 바꾸냐 할때 뭐라고 중얼중얼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인데 바꾸면 안 된다 그러고 끝냈어요. 가정 예배 때. 그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한 거지요. 예.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아니 찾으라 뭐죠? 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그 다음에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하니까 이게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린다 하고 문을 한 번 더 넣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아주 얘가 말이야 얼굴이 밝아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머릿속에 이게 리듬이 세 개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리듬이 안 맞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뭐 좀 바꿔줄 수 없냐 하는데 지 생각은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이다. 예,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어머니가 끊임없이 1년 동안 그 짓거리,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짓거리 대므로 언어 훈련을 받는 것인데, 그걸 우리 집 아이가 지금 전공이 그겁니다. 예, 언어학인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내년에 이제 박사학위 지금 논문 준비 중인데 거의 가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 부모가 쓰고 있는 언어, 문화 이런 것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의 세대에 구현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내용에는 없지만 너무 가정 분위기가 엄격하면은 대화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손자가 할머니 그러니까 막 쉬 그랬단 말이지. 손님 있는데 뭐 경박한 얘기 하려는 것보다 식탁에 앉아서 밥이나 먹지 쉬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넘어갔어요. 식사 끝난 다음에 거실로 와서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아까 너 영식이 너 왜 할머니를 급히 불렀느냐 그러니까 할머니 국그릇에 파리가 빠져 죽었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단 게 이놈아 그런 얘기를 왜 이제서 얘기하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대화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홍정결 목사는 늘 아들하고 같이 짜장면 집을 자주 가고 그런데 집에서나 아버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는 대화가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지요. 네.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뭐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둘의 마을 하는 목사님이 누구지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요새 뭐 청소년 뭐 문제 있다더라 그러고 자녀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집에 오늘은 내가 아들하고 대화를 좀 하리라 하고 들어갔더니 마침 뭐 운동화를 신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운동화고 다 씻어놓고 아빠 서재로 오너라. 그래서 운동화 다 자기 세탁해놓고는 그 서재로 들어왔더래요. 마주보고 앉았는데 갑자기 또 얼굴을 보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보고 앉아 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뭐 너하고 대화하려고 그랬다. 그것도 한참 있다가 아들이 그러대요. 아버님 대화하세요. 그러더라. 그 김진홍 목사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화라고 하는 것이 삶이 돼야 되고 가정의 문화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뭐 여기 와서 뭐 들었기 때문에 세미나에 가서 들었으니까 그대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자. 자, 언어는 곧 인격이다.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자. 언어는 곧 인격이다. 예, 혀의 선용, 그것은 로고스가 되지만 혀의 악용은 바로 열린 무덤이 된다. 제가 출판인들 모임에 그 예찬사의 이환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기성교회 다니는데 뭐 그 사람이 사무실을 확장해가지고 이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식당에 쭉 엠베서더 호텔에서 쭉 모였는데 그러면 이사장 오늘 점심은 이사장이 내야 되겠구만, 이 장로가 내야 되겠구만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회의는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협회에서 그 이사회 식대를 내거든요, 늘 공식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장로가 계산하는 거요? 그랬더니 석 뒤를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나더러 그 점심값 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정색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농담을 했지, 지나가는 말로. 그 협회에서 내는 건데 왜 당신이 내? 그랬더니 또 쏙 정색으로 돌아보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농담을 하십니까? 지금도 농담하다가 그 양반만 나타나면 내가 딱 부서지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정갈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농담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참 그런 참 성직이구나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농담해도 좋으니까 여행 다닐 때는 권사나 장로 안 끼게 가자 그러지 않아요. 목사들끼리 한번 자유스러워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 혀를 사용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 수백만의 군대를 움직이는 것도 언어인데, 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데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이 그림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언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장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격. 예, 혀가 나불나불 대지만 사실은 그 사람 전체를 표현한 거야 된다. 전체를. 근데 그 사람을 알라 그러면 항상 기분 좋을 때 뭐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어떤 격렬한 격양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튀어나오는 말들을 체크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이 전체가 나타나요. 평소에는 천사 같은데 정말 교회에 문제 났을 때는 막 멱살 잡고 싸우더라 하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가 늘 제자 훈련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재직을 임명해 놓고 당회를 하면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예, 그래서 자기는 외부에서 장로 되고 온 사람들은 절대로 시무장로 안 시킨다 이거지. 예, 자기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장로를 시키는데 왜 제자 훈련을 하느냐? 아, 그러면 소그룹 거기 나와가지고 제자 훈련 소그룹으로 뭐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는데 옷 벗어놓고 그렇고 막 속에 거의 다 나온다 이거지. 손에 거 자기 약점도 나오고 뭐 범죄했던 것도 나오고 취약점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다 나온다 이거지. 한 1년 같이 공부를 해놓고 나면 그러면 그 리더들을 통해서 다음 장로감을 추천하는데 뭐 재직을 임명하는데 리스트가 다 나온다 이거지. 예. 뭐 옷 벗어놓고 뭐 속으로 뭘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은 조금 오해가 가긴 하지만, 예, 이렇게 겉에 위장된 것을 다 벗어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놓는다 그 말이겠죠. 예, 옷 벗어놓고 했다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는데 의사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식사를 하자. 그랬더니 이 시간인데는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 그 식당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만 나 옷 벗어놓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온다면 옷 다 입었네 뭐 벗어놓고 온다고 그러더니 가운 벗어놓고 온다 그 말인데, 예? 옷 벗어놓고 온다 말은 항상 오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바쁜 문화 속에서 산 사람은 어느 구사가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빠르고 생략어를 많이 씁니다. 한가한 사람 전화 딱 받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100명 이하의 담임 목사인지 500명 이상의 담임 금방 알아요. 적은 교회 담임 목사들은 또 개척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막 파워풀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느슨하지요. 또 시골에서 전화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예, 그러나 말이죠. 여기서 역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전화해보면 소강성 목사 같은 사람 전화하면은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막 지가 막 할 말 막 쫙 해내는 거예요.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500~600명 되는 교회에서 11,000평의 예배당을 지금 짓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개천가에 있는 분당 서울대에 들어간 개천가에 있는 지금도 보면 허스러기 짝이 없어요. 그게 구멍가게 같은데 거기서 한 번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30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 작정해. 그러니 10,000평 하려고 그랬는데 뭐 2,000평인가 더 늘렸대요. 그래서 나 500평만 달라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500평. 그것은 세계 선교 박람, 예? 세계 선교 박람관, 예? 그런 그 박물관을 오픈하겠다. 자료는 내가 다 있다. 한국의 40년 선교자료, 인도네시아 자료, 뭐 장비까지 다 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 오늘 말이지 내 말 한마디 막 두 번째, 세 번째 막 몇 가지까지 막 나온다. 이게 막 그냥 분출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그 사람 인격인데 그 사람 인격이 어떤 상황에 접해 있느냐. 궁지로 몰아내가지고 막 공격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것을 헤어나오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이런 것으로 그 면모를 다 알 수 있죠. 좋을 때 뭐 사근사근한 말로만 했을 때는 도저히 상대방을 알 수가 없지요. 외판원들의 말과 보험회사 외판원들의 말은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습니까? 자, 대화의 장애 요소.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성장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예. 예. 시댁의 문화와 예.
친정의 문화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대화가 안 된다. 고정관념, 아이고 당신하고는 내가 말을 말해야지, 공연히 내가 그걸 꺼냈다, 당신은 뭐 의뢰껏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거 대화에서 아주 방해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차이, 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화를 끄집어내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교시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러지 않아요. 바쁜 아내, 바쁜 남편, 나쁜 남편. 자, 여기 보았더니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사회에 어떤 기사거리만 흥미가 있고, 이 사람은 뭐인가 음악 감상이나 하는 우울증에 걸려있고, 오락에 전념해 있고, 외모를 가꾸는데, 이 가정 안에서 가까이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선호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다 칸이 막혀 있지요.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무의 모습이 그려놨죠. 잎지고 가지 걷고 누는 새도 아니 않는다,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삭막한 겨울나무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을 보자. 마노아의 부부. 마노아가 누구 부모입니까? 삼손 아버지. 아주 둘이 화목했어요. 애가 없지만 화목했고, 대화를 잘, 서로 그 성경에 보면 아주 대화 전개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서 신앙인이에요. 바른 자녀관을 가졌지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서 삼손이라는 자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자지 소유주가 아니다고 하는 아주 구약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내 맘대로 길러서 의사도 만들고 뭐 예술가도 만든다. 그러니까 좋은 대화법은 어때요? 아내가 순종해야 되고, 남편 쪽에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모든 문제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도 위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위하는 것으로 전개를 해라. 1862년에 빅토르 휴고가 레미제라블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왔습니다. 시중에 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빅토르 휴고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책이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래가지고 출판사 사장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편지를, 빅토르 휴고 작가의 편지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글자는 하나도 없고 부호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물음표만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이 저자 빅토르 휴고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저자가 저 출판사 사장 편지를 찾아보니까 글자는 하나도 없고 부호가 하나 있습니다. 느낌표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책이 나왔는데 궁금하다.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렇게 출판사 사장한테 물은 거지요. 출판사 사장은 느낌표를 하나 딱 붙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so far so good.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차원이 돼야 되지요. 소설이 그 마무리가 조금 허술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잘 팔릴 것 같은데 지금 반응이 어떠냐. 그런 말이 다 필요가 없다. 그건 이미 책을 만들 때 서로 교감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보다는 눈짓으로 더 많은 대화를, 눈짓보다는 느낌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좀 성숙된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 똑같이 뭘 하려고 하는데 비극이 있는데, 찰스 하든 스펄전의 그 전기를 보면은 그 안에 수잔나 사모가 남편이 죽은 지 10년 후에 드디어 붓을 듭니다. 10년이 죽은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After 10 years.
10년 후에 그 제목이 그래요. 남편과 사별한지 스펄전 목사가 이제 소천은지 소천이 또 맞다 틀리다 그러는데 뭐 그 뜻만 알고 쓰면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제 먼저 간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남편이 목회에 전념을 하고 너무 시간도 그냥 없이 그냥 너무 뭐 건강도 해치면서 막 하는데 자기 사모로서는 도울 일이 없다. 도울 일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우면은 이게 이상하게 되니까 다른 길로 뭘 하자 해서 그 문서 선교를 맡고 다른 일을 하고 교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펌프에 물을 붓는 여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사모 세미나에서 제가 늘 인용을 합니다. 남편이 힘들게 펌프질 하는데 나도 남편이 잡는 손잡이를 잡고 같이 힘을 보탠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막 물이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라옵니까? 공기가 새든지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펌프에 바가지에 물을 떠서 부어준다 이거지요. 처녀 역할이 다른데 목적은 하나로 굉장한 성공을 이룹니다. 뭐 남편이 없는데 뭐 나도 설교해야지, 뭐 같이 꼭 뭐 신방 다녀야지.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저런 다른 면이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다 각각의 파트별로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합창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사모상이 한국에는 참 없어요. 그런 사모상. 그래서 그 역할 분담에서 갖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상담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남의 말을 듣고 좋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스펄전 목사가 얘기한 겁니다. 자기 목회자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 믿없는 호주머니를 준비하시오. 밑이 트였단 말이에요. 밑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호주머니. 그래서 누구는 모함하고 뭐 나쁘고 뭐하고 이런 거면 그걸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넣는데 그거 다 흘러버리고 없죠. 나중에 보려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는 믿없는 호주머니를 준비하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하지요.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려 준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그 부부와의 대화에서 과거에 잘못했던 거 시시콜콜 다 끄집어내면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되죠. 새카맣게 잊어버려야 되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마누아 부부의 가정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과 레위기 27장, 민수기 6장과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좀 보충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